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가을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윤혜진은 물수건을 새로 적셨다. 김태수의 얼굴과 목을 닦아주기 위해서였다. 점심을 먹고 나면 늘 이렇게 씻겨드렸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줄 알았다. 아버님, 눈 감으세요. 시원하게 닦아드릴게요. 혜진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등도 떨렸다. 작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혜진은 그 떨림을 여러 번 봤다. 그래도 늘 마음이 조급해졌다. 시간이 모자랐다. 장보기도 가야 하고 남편 도현에게 점심 도시락도 챙겨야 했다. 병원비 고지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어깨 닦을게요. 혜진이 뒷목 쪽으로 손을 넣는 순간 태수의 손이 불쑥 올라왔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방향이 어긋났다. 혜진의 팔과 옆구리를 스치며 미끄러졌다. 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물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다. 태수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이라는 소리가 어설프게 흘렀다. 정확한 단어가 아니었다. 혜진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는 것도 보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혜진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손, 풀린 눈, 헛갈린 말.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밀려왔다. 혜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약하지 않았다. 밤마다 쌓인 피곤, 거듭된 불면, 식탁 위 고지서, 남편의 한숨, 이웃의 시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방 안의 공기가 딱딱해졌다. 태수는 혜진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 애썼다.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았다. 눈이 한쪽으로 흐트러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허공을 한 번 더 쓸더니 무릎 위에 힘없이 내려앉았다. 혜진은 물수건을 주워들었다. 손끝이 흔들렸다. 스스로의 떨림을 보고 더 놀랐다. 지난달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간병인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은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와서 꽂혔다. 그러나 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누구를 불러 대신할 돈도 대신해 줄 사람도 없었다. 아버님,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혜진은 한 번 더 물었다. 질문 같았지만 거의 단정에 가까웠다. 태수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었다. 아니라고 말하려는 듯 했다. 입술이 몇 번 열렸다 닫혔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혜진은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손길이 남긴 감각이 피부에 남아 있었다. 그 감각은 오래전 기억까지 끌어올렸다. 어린 시절 복도 끝에서 느꼈던 두려움. 말하지 못했던 순간. 혜진은 눈을 한 번 감았다. 가슴이 더 조여왔다. 그때 부엌 타이머가 울렸다가 멈췄다. 찌개를 약불로 옮겨 놓았던 것이 떠올랐다. 불을 끄려고 발걸음을 떼다가 혜진은 다시 돌아섰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 같았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더 세차게 들어왔다. 커튼이 크게 부풀었다가 꺼졌다. 죄송. 태수가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다. 혜진은 그 말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귀에는 다른 의미가 먼저 박혔다. 지금의 불편을 가볍게 넘기려는 말로 들렸다. 마음이 더 거칠어졌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잠시 엄지손가락이 정지했다. 신고 버튼은 멀지 않았다. 손끝이 작게 떨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이웃 오경숙의 얼굴이 들이밀어졌다. 오전에 약을 놓고 갔던 사람이었다. 아직 계세요? 혹시 손 필요해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경숙은 안으로 한 발 들어오다가 분위기를 느끼고 멈췄다. 태수의 표정, 바닥에 젖은 수건, 혜진의 굳은 어깨. 모든 것을 한눈에 본 듯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퇴장했다. 문이 살짝 닫혔다. 방 안에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조용했다. 태수의 숨소리만 들렸다. 불규칙하고 얕았다. 혜진은 그 소리를 오래 들었다. 마음이 흔들렸다가 굳었다가를 반복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자신이 더 망가질 것 같았다. 견디는 일과 참는 일은 다르다. 오늘은 경계선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아버님, 옷 갈아입고 계세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혜진은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멈췄다. 손이 허공을 한 번 더 더듬었다. 어디에 닿을지 모르는 손. 혜진은 그 손을 바라보며 순간 주저했다. 그래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거실을 지나며 혜진은 액자 앞에 섰다. 가족 사진이었다. 태수의 표정은 그때 참 단단했다. 도현은 어깨가 펴져 있었다. 진아는 가운데에서 두 사람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지금과 먼 곳에 있었다. 혜진은 눈을 떼었다. 주방으로 가서 불을 껐다. 찌개는 한쪽으로 약간 눌어 있었다. 타지 않게 살짝 저어 놓았다. 그 작은 동작이 눈물처럼 느껴졌다. 평소처럼 살피는 자신이 서러웠다.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다. 연락처 목록을 넘겼다. 남편 도현 이름이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 먼저 말하면 또다시 설득만 들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럴 분이냐라는 말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다. 오늘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혜진은 연락처 목록을 내려 경찰 신고 창을 열었다. 화면의 숫자가 또렷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그때 방 안에서 태수의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다. 혜진은 한 번 더 멈췄다. 문틈으로 방 안을 보았다. 태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구부러졌고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떨림은 여전히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혜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한숨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버님. 휴대전화 화면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숫자를 눌렀다.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신호음이 울리기 직전 그녀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이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커튼을 밀었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커튼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즈음 휴대전화는 여전히 혜진의 손에 있었다. 신고는 하지 못했다. 손끝에 남은 숫자 흔적만이 그녀의 망설임을 증명했다. 바람이 멎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혜진은 문틈 사이로 한 번 더 방 안을 바라보았다. 태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미세하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입술이 뭔가를 중얼거렸다.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단어가 이어지지 않았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발끝마다 무게가 실렸다. 주방 싱크대 위에 설거지통이 눈에 들어왔다. 쌓인 그릇은 그대로였다. 찌개 냄새가 식으면서 기름막이 얇게 떠 있었다. 그 냄새가 유난히 비릿하게 느껴졌다. 혜진은 손을 씻으려다가 멈췄다. 손끝의 감각이 이상했다. 차갑고 묘하게 낯설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점심때부터 울리던 남편 도현의 문자 알림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약값 냈어? 단 한 줄이었다. 혜진은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도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퇴직 후 몇 달째 구직에 실패한 남편은 늘 피곤한 표정이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지만 말로는 늘 그분은 이제 기억도 잘 못하잖아라고 둘러댔다. 결국 간병은 전부 혜진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목소리가 가늘었다.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생각이 점점 복잡해졌다. 몇 달 전 이웃 경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며느리라는 건 참 애매한 자리야. 부모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오늘은 그 말이 뼈에 닿았다. 그때 방 안에서 또다시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다. 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이번엔 문틈으로 태수의 그림자가 살짝 움직였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듯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우뚱했다. 혜진은 급히 뛰어들어가 팔을 붙잡았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태수의 눈동자는 희미했지만 어딘가 맑았다.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혜진이 말하자 태수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느리게 말했다. 고맙네 혜진아. 그 이름을 또렷이 부르는 목소리에 혜진은 순간 멈췄다. 태수는 요즘 아들의 이름도 자주 헷갈렸는데 며느리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 짧은 한마디에 묘한 감정이 스쳤다. 혜진은 손을 천천히 뗐다. 태수의 팔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쉬세요. 약 시간 되면 다시 올게요. 혜진은 의자를 정리하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문을 닫기 전 태수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괜히 태어난 게 아닐 텐데.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혜진은 잠시 멈췄다. 들은 척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억울함, 피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주문처럼 들렸다. 손녀 진아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진아는 병원 근무 중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 도현이 퇴근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주무셔? 응. 도현은 신발을 벗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면접도 떨어졌어.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더 가라앉았다.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셨다. 그가 다시 물었다. 오늘 병원비 연락 왔다며?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까지 정리 안 하면 지원 끊는데.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방법이 없잖아. 아버지 모시는 것도 한계야. 요양원 다시 알아보자. 그 말에 혜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분을 거기 보내면 마음이 편하겠어? 우리 사정 좀 봐. 나도 더 버틸 여력이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날이 섰다. 결국 도현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혜진은 남편이 들어간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일 이후 자신이 태수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 의도였을까, 실수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오경숙이라는 이름이 떴다. 혜진 씨, 낮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태수 어르신 손이 오늘 유난히 떨리더라고요. 물컵도 잘 못 잡으시던데. 혹시 신경약 줄이셨어요? 혜진은 대답이 막혔다.
그녀는 오늘 아침 약을 한 번 빼먹은 걸 떠올렸다. 불안이 밀려왔다. 그게 정신이 없어서 경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괜찮아요. 근데 혹시 어르신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까 표정이 좀 이상하셔서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방 안에서 태수의 낮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세어보고 싶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잠시 뒤 거실의 낡은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다. 매 초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자정이 넘자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수의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자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나 좀 도와줘고 목소리는 분명했다. 혜진은 놀라 문을 열었다. 태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노트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태수는 손가락으로 노트를 가리켰다.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목소리가 흔들렸다. 혜진은 노트를 받았다. 한 장을 넘기자 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미안하다.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페이지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혜진은 손을 떨며 노트를 덮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 나쁜 사람 아냐. 손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말에 혜진의 숨이 멎는 듯 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문 밖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혜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문 밖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혜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힘들잖아.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물수건 자국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희미하게 젖은 자국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일 병원에 가요. 손검사부터 해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방을 나서며 속삭였다. 오늘은 그냥 쉬어요, 아버님. 문을 닫는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후회의 떨림이었다. 벽시계가 한 번 더 째깍거렸다. 아침 혜진은 병원 접수 창구에 섰다. 손떨림 검사와 약 조정을 부탁했다. 번호표가 길었다. 기다리며 어젯밤의 문장을 떠올렸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신호 같았다. 의사는 간단히 살피고 말했다. 떨림은 질환의 일부일 수 있어요. 약을 조정합시다. 피곤하면 더 심해져요. 돌보는 분도 쉬셔야 합니다. 혜진은 메모했다. 태수는 의자에서 창밖을 보았다. 종이 울리면 모두 자리로 돌아오던 때가 있었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돌아오는 버스 안 시장 앞에서 소문이 훑고 지나갔다. 그 집 큰어른 며느리 건드렸다더라. 짧은 말이 길게 늘어졌다. 혜진의 등이 굳었다. 태수는 창밖만 보았다. 집 우편함에는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출석 요구서. 어제의 망설임이 오늘의 절차가 되어 돌아왔다. 혜진은 현관에 잠시 멈섰다. 취하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마음을 찌르고 지나갔다. 문을 열자 이웃 경숙이 따끈한 죽을 내밀었다. 한 숟갈씩 드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혜진은 고맙다는 말을 조용히 삼켰다. 점심 뒤 태수가 잠든 사이 혜진은 식탁에 앉았다. 봉투를 만지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반복은 핑곗말이 아니라 기록처럼 보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손녀 진아였다. 들러도 돼요? 와라. 진아는 곧 도착했다. 태수의 손을 잡아보더니 말했다. 오늘은 좀 덜 떨리시네. 잠시 뒤 진아가 출석 요구서를 보고 표정을 굳혔다. 이모, 이건 아직 진행 중이에요. 나도 정리를 하고 싶다. 혜진이 낮게 말했다. 진아는 조심스레 물었다. 집 복도 카메라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영상 받을 수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을 열어보았다. 화면 속에 어제 오후가 객관적으로 되살아났다. 혜진이 물수건을 들고 다가가고 태수가 상체를 기울이는 장면. 그의 손이 허공을 그리다 힘없이 내려오며 스치는 순간 확대된 화면의 떨림의 궤적이 선명했다. 목적지를 잃은 손이 빙 돌았다. 진아가 숨을 삼켰다. 이건 의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직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의 공포는 진짜였지만 공포가 곧 진실은 아니었다. 그녀는 짧게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와 함께 어젯밤의 노트 문장이 겹쳐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태수는 식탁 앞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다. 떨림을 이기려는 듯 손등에 힘을 주고 있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잠시 뒤 다시 꺼내 손바닥으로 쓸었다. 마음은 여전히 결정을 요구했고 손은 아직 결정을 미뤘다. 저녁 무렵 도현이 퇴근에 들어왔다. 병원은 약을 바꿨어. 그 일은 혜진이 봉투를 보여주었다. 내일 경찰서에 문의해 볼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오늘은 탓하지 않았다. 밤 불을 끄자 벽시계 소리가 커졌다. 혜진은 일어나 노트의 마지막 빈줄을 보았다. 펜을 들어 짧게 적었다. 오늘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내일 한 발 더 물러서 보자. 글씨가 약간 떨렸다. 그녀는 펜을 덮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결심이 흔들림을 이겼다. 혜진은 물 한 잔을 마시고 내일 갈 곳을 메모했다. 경찰서, 병원, 관리사무소. 순서대로 한 줄씩 적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방문을 열어 태수를 보았다. 그는 옆으로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혜진은 낮게 말했다. 아버님, 내일은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눈을 감았다. 오늘의 소문과 서류와 영상이 멀어졌다. 한 줄의 문장만이 또렷했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혜진은 속으로 덧붙였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을 뜻 앞에 두자. 그리고 잠을 청했다. 벽시계가 새벽으로 향하는 시간을 또박또박 새겼다. 불을 끄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경찰서입니다. 신고건 관련 안내드립니다. 내일 오후에 오실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다시 빨리 뛰었다. 취하를 말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영상과 노트를 보여주면 될까? 그녀는 메모장에 적었다. 일사실 관계 정리. 이 영상 요청 내역. 삼약 조정 소견서.
글머리표 옆에 작은 점을 찍으며 숨을 고르자 손끝의 떨림도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내가 어제의 공포를 인정하되 오늘의 진실을 선택할 수 있을까? 창밖에서 늦은 버스가 한 번 지나갔다. 멀어지는 소리가 마음을 비웠다. 혜진은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침대 머리맡에 노트와 봉투를 나란히 두었다. 내일 아침 둘 중 하나를 먼저 집을 것임을 알았다. 선택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보다 조금 더 선명했다. 창문을 닫고 누웠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두려움은 어제의 두자. 그리고 눈을 감았다.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반드시 왔다. 고요함. 새벽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공기는 차가웠다. 혜진은 눈을 떴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단단했다. 탁자 위 메모가 또렷했다. 사실 정리. 영상. 약 조정서. 그녀는 메모와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태수는 물컵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떨림이 잦았다. 혜진이 물을 채워주었다. 오늘은 병원에 들릅시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보신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조용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진아가 들어왔다. 이모. 경찰서 같이 가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해요.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같이 가자. 세 사람은 무거운 숨을 삼켰다. 버스가 오래된 시장 앞을 지나갔다. 소문이 귓가를 스쳤다. 그 집 큰어른 이야기 들었어. 오늘도 시선을 피하더라. 혜진은 창밖만 보았다. 진아가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모. 나와 같이 가면 괜찮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 복도는 차가웠다. 담당 형사는 차분했다. 철회 의사가 있으시면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대신 기록은 남습니다. 혜진은 파일을 내밀었다. 어제 집 복도 영상이에요. 형사는 재생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손이 허공을 그리다 힘없이 내려왔다. 떨림의 궤적이 둥글게 번졌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혜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진아가 미소를 보였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다만 이후에 가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보호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복도보다 더 차가웠다. 혜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해했습니다. 절차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현이 앉아 있었다. 잘 다녀왔어. 오해였대. 그럼 됐네.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행정서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 명의 땅이 남았대. 위임 서류도 같이 접수됐대. 혜진은 놀랐다. 누구 이름으로요? 당신 이름. 혜진은 얼어붙었다. 서류 사본이 식탁 위에 놓였다. 그녀의 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기억이 없었다. 태수의 도장도 찍혀 있었다. 혜진은 종이를 들었다. 종이가 무거웠다. 도현이 말했다. 간병 관련 권한이야. 보호를 위해 정리했어. 당신이 관리하면 안전하잖아. 혜진은 낮게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도현은 어깨를 올렸다. 다 우리 몫이잖아. 서둘러야 손해를 막지. 해가 기울었다. 태수가 혜진을 불렀다. 그 종이 말이야. 내가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어. 약을 잘못 먹은 날이었어. 누가 와서 사인하라 하길래 그냥 했다. 누구였어요?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도현이었던 것 같아. 방에 잠깐 와서 종이를 내밀었지. 나는 금방 끝난다길래 그냥 했다.
혜진은 벽을 잡았다. 다리가 흔들렸다. 머리가 뜨거웠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왔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글자들이 번져 보였다.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다. 뭐해? 당신이 이걸 만든 거야. 그는 눈을 피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어. 그때는 멀쩡하셨어. 증인도 있어. 혜진은 낮게 말했다. 기억하지 못하신대. 그건 동의가 아니야.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힘들잖아. 우리도 살자. 이건 현실이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이라는 말은 아무 말도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지 계산표가 아니야.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 피로와 욕심이 섞여 있었다.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혜진은 문을 열었다. 태수는 구부린 허리로 앉아 있었다. 눈이 흔들렸다. 미안하네. 나 때문에 다 힘들지. 혜진은 손을 내밀었다. 아니에요. 잘못은 사람에게 있고 병에게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밤이 내려앉았다. 벽식의 초침이 또렷했다. 혜진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녀는 세 줄을 만들었다. 나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못을 만든다. 펜촉이 종이를 긁었다. 글씨가 약간 떨렸다. 진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모, 내일 보호자 상담 있어요. 내가 같이 갈게요. 혜진은 고맙다고 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영상 보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했다. 도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흘렀다. 혜진이 말했다. 위임 서류는 다시 확인할 거야. 아버지의 판단이 명확했는지 살필 거야.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더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 혜진은 차분히 답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바로잡을 거야. 그게 우리 둘을 살리는 길이야.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천천히 움직였다. 혜진은 창문을 조금 닫았다. 차가운 공기가 잦아들었다. 그녀는 방으로 가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사실만 말하자. 숨기지 말자. 태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러나 길은 하나로 모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두려움은 어제에 두자. 오늘은 책임을 잡자. 벽시계가 새벽을 가리켰다. 긴 하루가 저물었다. 새로운 하루가 올라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마지막으로 노트를 베개 옆에 놓았다. 그리고 맹세했다.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사람을 먼저 보겠다. 병을 먼저 탓하지 않겠다. 내일은 한 발 더 나아가겠다. 새벽 가까이에서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이웃 경숙이었다. 혜진 씨, 내일 같이 가줄게요. 혼자 가지 말아요. 혜진은 고맙다고 말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녀는 메모를 다시 썼다. 경찰서, 병원, 서류 대조. 순서가 또렷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식탁 위에는 사과 두 알이 있었다. 하나는 반쯤 말라 있었다. 다른 하나는 윤이 났다. 혜진은 말라가는 사과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작은 칼로 상한 부분을 도려냈다. 버리지 않았다. 살릴 수 있는 부분부터 건졌다. 그녀는 그 조각을 접시에 올렸다. 다음 조각도 천천히 잘랐다. 단면이 맑아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마음을 닮았다. 창밖에 첫 기차가 지나갔다. 소리가 멀어졌다. 혜진은 커튼을 반쯤 열었다.
약한 빛이 벽에 걸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흔들려도 부서지지 말자. 내일은 더 크게 숨 쉬자. 그리고 눈을 감았다. 제발.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졌다. 공기는 맑았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혜진은 테이블 위 봉투를 가지런히 놓았다. 경찰에 낼 진술서와 병원 소견서, 위임 계약서 사본이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오늘은 숨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태수는 아침 죽을 천천히 떠먹었다.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혜진은 물컵을 받쳐주었다.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태수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보였다. 꿈에 내 시어머니가 나왔지. 늦기 전에 바로잡으라고 하더구나. 혜진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현관에서 발자국이 났다. 도현이 휴대전화를 쥔 채 나왔다. 오늘도 경찰서 가냐고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도현은 혀를 찼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진실이 커져도 거짓보다 낫다고. 도현은 손을 내저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진아가 도착했다. 노트와 약 기록을 챙기자고 했다. 세 사람은 집을 나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버스 유리창에 셋의 얼굴이 겹쳤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경찰서 복도는 싸늘했다. 담당 형사는 어제의 영상과 메모를 받아들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아가 어깨를 감싸주었다. 이제 끝났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형사는 기록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재산이나 보호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이 복도보다 더 차가웠다. 병원 담당 의사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태수 어르신 약 부작용이 심했다고 말했다. 그날 안정제가 과했다는 설명이었다. 단기 환각과 비의도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의학적 소명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혜진의 어깨가 느슨해졌다. 안도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복도를 벗어났다. 햇빛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 눈이 조금 시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아가 말했다. 이모, 요양원을 알아보자. 돌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내가 고르겠다고 답했다. 좋은 곳을 찾아서 자주 가겠다고 덧붙였다. 집 문을 열자 도현이 통화를 끝냈다. 그는 눈을 피했다. 이제 그만 접자고 말했다. 요양원은 내가 찾겠다고도 했다.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숨기고 만든 것부터 풀자고 했다. 위임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얼굴을 굳혔다. 그때 태수가 방문을 열었다. 왜들 그러냐고 물었다. 아무 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글자가 흐려진 종이가 들어있었다. 내가 준비한 말이라고 했다. 남은 땅은 손녀에게 주겠다고 또박또박 읽었다. 진아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왜 제 딸에게 주냐고 소리쳤다. 나는 아들이다라고 외쳤다. 태수는 조용히 답했다. 너는 나를 숫자로 보았다. 그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보았다. 거실 공기가 금세 얼어붙었다. 도현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혜진이 손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사과부터 하자고도 했다. 도현은 손을 뿌리쳤다. 너도 결국 이용했잖아라고 내뱉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용한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말이 높아지자 태수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휘청이며 소파에 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입술이 창백해졌다. 진아가 바로 전화를 눌렀다. 구급차를 요청했다. 혜진은 태수의 손을 잡았다. 손등이 차가웠다. 태수는 낮게 말했다. 내 손은 내 뜻을 따라가고 싶었다. 그러나 늘 늦더라. 눈이 반쯤 감겼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도현은 벽을 바라본 채 말이 없었다.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그의 표정을 덮었다. 혜진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경찰에 사실을 말했고 병원과도 상의했습니다. 서류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뜻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이 들어왔다.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을 폈다. 태수는 얕게 숨을 쉬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시계, 사진, 사과 2알,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사람을 잃지 말라고 했다. 숫자에 지지 말라고도 했다. 들것이 움직였다. 바퀴가 끄덕이며 복도를 지났다. 혜진은 뒤를 따랐다. 도현도 뒤늦게 따라 나왔다. 현관 앞에서 바람이 한 번 더 스쳤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새겼다. 오늘의 폭로가 이 집을 망가뜨리면 나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쌓겠다고. 거짓의 벽돌을 빼고 사실의 벽돌을 채우겠다고. 태수의 손을 꼭 잡겠다고. 그리고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집안은 잠시 비었다. 커튼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림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긴 하루가 끝나고 더 긴 밤이 올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을. 오늘의 소리는 내일의 증언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문을 닫았다. 손끝 떨림이 잦아들었다. 마음의 떨림도 조금 가라앉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구급차 뒤에 올라탔다. 요양원 상담 기록을 다시 떠올렸다. 정밀 평가와 재활 계획, 방문 시간표, 보호자 동의서, 낙상 위험 고지서가 머릿속을 스쳤다. 진아는 옆에서 연락망을 정리했다. 병원 담당, 사회복지팀, 법률 상담 창구, 관리사무소 순으로 메모가 채워졌다. 도현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흘렀다. 혜진은 스스로에게 또렷이 말했다. 두려움은 기록하고 책임은 실행하자. 오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말고 내일의 손길을 준비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에 한 줄을 적었다. 부모는 짐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구급차가 병원 진입로에 들어섰다. 하늘이 낮게 깔렸다. 그러나 희망은 낮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멈추지 말자.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혜진은 구급차를 따라 뛰어온 뒤로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다. 태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얕은 숨이 들고 났다. 모니터 불빛이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진아가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을까요? 담당 의사는 짧게 답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심장이 약합니다.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혜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손이 느리게 포개졌다.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의 불빛이 얼룩처럼 번졌다.
태수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진아가 말했다. 이모,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바로 잡았다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아무도 거짓말 못하게 끝까지 사실로 막아야지.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첫 장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녀는 그 아래에 덧붙였다. 이제 그 뜻은 내가 대신 움직인다. 몇 시간 뒤 도현이 도착했다. 초췌한 얼굴로 병실을 힐끗 보았다. 상태가 어때? 안정됐어. 아직 의식은 없어. 혜진의 말은 건조했다. 도현은 눈을 피했다. 그날의 서류는 취소하면 되잖아. 이제 그만하자. 혜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취소는 내가 정리하는 종이가 아니야. 아버님의 의지와 내 서명으로 고쳐야 해. 진아가 중재하듯 손을 들었다. 지금은 싸움 말고 숨부터 쉬세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밤이 내려앉자 기계음이 또렷해졌다.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를 다시 펼쳤다. 떨리는 펜촉이 종이를 긁었다. 그녀는 적었다. 나는 오늘 두려움을 기록하고 내일 책임을 실행한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의식이 돌아오면 제한적 진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임 문제를 본인이 설명하면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혜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체력이 허락해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다. 새벽빛이 창틀에 걸렸다. 태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아가 외쳤다. 이모. 손이 움직여요. 혜진은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아버님. 들리세요? 눈꺼풀이 천천히 들렸다. 혜진. 낮고 또렷한 호명이 새어나왔다. 혜진의 눈가가 젖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정리할 거예요. 태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날의 종이. 내가 잘못했네. 그러나 내 남편도 그는 말을 고르려 했다. 산소 마스크가 흔들렸다. 혜진이 다급히 물었다. 뭐가요? 말해주세요. 태수는 힘겹게 속삭였다. 내 정신이 흐릴 때 서류를 들이밀고 사인을 재촉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쓰라 했지. 나는 거절했어. 나는 내 손녀를 믿었다. 진아가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다. 의사는 괜찮다고 고개로 신호를 보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가 불안하게 울렸다. 파형이 흔들렸다. 혜진이 버튼을 눌렀다. 제발 버텨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다. 약물이 주입되고 가슴 압박이 시작됐다. 그 순간 태수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진실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 그리고 눈이 천천히 감겼다. 긴 알람음이 길게 이어졌다. 의사는 시계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인은 편안히 가셨습니다. 병실의 시간이 멈췄다. 혜진은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나는 끝까지 바로잡을 거예요. 진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모. 방금 말 모두 녹음됐어요. 이제 서류는 못 숨겨요. 혜진은 눈을 들었다. 상실과 분노가 한 줄로 서 있었다. 그녀는 수의사처럼 침착하게 그러나 딸처럼 뜨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자. 죽음이 진실을 가리기 전에 진실로 죽음을 지키자. 그날 밤 혜진은 병원 앞 벤치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사회복지팀, 법률상담, 관리사무소, 그리고 지역기자의 번호가 메모에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보호자 위임 서류의 적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 번호를 눌렀다.
녹취 파일과 진료 기록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말했다. 가족 내 위임 조작 의혹 제보입니다.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찬 바람이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얇게 흘렀다. 도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장례는 조용히 치르자. 더는 집안을 망가뜨리지 말자. 혜진은 답장을 길게 썼다가 지웠다. 그리고 짧게 보냈다. 진실 없이 조용함은 공모다. 그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제발 멈춰.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혜진은 낮게 말했다. 아버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내일.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녹음 파일은 2군데에 백업했다. 영상 보관 요청서는 접수증을 확보했다. 약 조정 소견서와 검사 결과를 복사해 봉투에 넣었다. 아무도 뒤집지 못하게 순서를 메모로 고정했다. 진아가 장례를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서두르지 말자 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부터 정리하자고 했다. 구급대원이 남긴 담요가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접어 품에 안았다. 따뜻함은 사라졌지만 무게는 남아 있었다. 그 무게가 오늘의 좌표가 되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뒤로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쓰러질 각오로. 두려움은 기록으로 바꾸고 분노는 절차로 바꾸자고 마음속으로 은조렸다. 눈가가 젖었지만 시야는 선명해졌다. 상대는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니었다. 무관심과 관행과 침묵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숨을 내쉬었다. 다시 들이마셨다. 오늘은 인간으로 서고 내일은 가족으로 선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수업이었고 나의 첫 번째 답장이다. 끝까지 가겠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혜진은 알고 있었다. 미친 듯이 매달려야만 진실이 움직인다는 것을. 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사람을 잃지 말아라. 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난 싸울 거예요. 끝까지. 새벽 안개가 병원 창문을 흐렸다. 혜진은 의자 끝에 앉아 담요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졌다. 태수의 장례는 내일이었다. 진아는 절차를 정리했고 도현은 연락이 없었다.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다. 고인이 남긴 소지품이라고 했다. 낡은 안경과 손목시계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박태수 인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도장이 있었다. 내 뜻은 진아에게로 간다라는 문장이 선명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목까지 차오르던 눈물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진아가 다가와 물었다. 이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유언을 공증받고 법원에 신청하자. 그게 첫걸음이야.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번호가 울렸다. 혜진이 받자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현 보호자분 맞으시죠? 고인명의 토지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혜진은 몸이 굳었다. 무슨 계약이요? 남자는 담담히 말했다. 사망 직전 매매 계약이 접수됐고 보호자 동의 서류에 박혜진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은 핏기가 가셨다. 제 서명이라니요. 남자는 차분히 답했다. 제출자는 박도현 씨입니다. 혜진의 손에서 전화가 미끄러졌다. 진아가 붙잡았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혜진은 낮게 말했다. 누가 내 서명을 위조했다. 진아는 이를 악물었다. 삼촌이죠.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가능성이 높아.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자.
담당 형사는 그들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또 오셨군요라고 했다. 혜진은 유언장과 인감, 통화 녹취를 꺼내 놓았다. 위조 의혹과 부동산 사기 미수로 고소합니다라고 말했다.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대답했다.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진아가 물었다. 영상 보관은요? 형사는 답했다. 이미 보전 조치 요청을 넣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현이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었다. 신고했냐고 물었다. 혜진은 했다고 답했다. 도현은 이를 갈았다. 너 미쳤니? 가족이 망신당해. 혜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망신은 죄가 만들고 진실은 치운다. 지금 그 경계에 우리가 서 있어. 도현은 소리쳤다. 돈이 없었어. 살기 위해서였어. 혜진은 물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팔았어. 그는 말이 막혔다. 순간 도현의 손이 들렸다. 그러나 허공에서 멈췄다. 문턱에 선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녹취는 이미 제출했어요. 도현은 놀랐다. 뭐라고? 진아는 덧붙였다. 보호자 동의 아래 합법적으로 녹음했고 원본을 백업했어요. 도현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라고 중얼거렸다. 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몰랐다면 멈췄어야지. 알았으면서 계속했어.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었다. 혜진은 짧게 답했다. 법이 판단할 거야. 그때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미워했을까? 혜진은 장례 안내장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워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마지막에 당신 이름을 불렀어.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라고 하셨어.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녁 무렵 형사와 수사관이 집으로 왔다.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됐다. 컴퓨터와 도장이 담긴 상자가 치워졌다. 도현은 체념한 표정으로 서명을 했다. 수사관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텅 빈 소리만 남았다. 커튼이 흔들렸고 벽식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다. 밤이 깊자 장례식장의 향냄새가 집안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혜진은 영정 사진을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태수의 미소가 고요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님, 약속 지킬게요. 거짓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진아가 옆에서 답했다. 저도 지킬게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뜻을 새길게요. 다음 날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은 드물었고 눈물은 깊었다. 혜진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드디어 시작이에요. 오늘은 작별이고 내일은 증언이에요. 진아는 향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빛이 커튼 사이로 흘렀다. 사진의 눈동자가 더 따뜻해 보였다. 절차가 끝나갈 즈음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위임 서명 파일에서 수정 흔적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했다. 제출자 컴퓨터의 타임스탬프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그는 약속하듯 말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밤 혜진은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첫 장의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녀는 마지막 줄을 적었다. 그렇다면 내 뜻이 내 손을 끌고 간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커튼이 느리게 흔들렸다. 벽시계가 하루를 마감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겠다. 진실은 내 편이 될 것이다.
그녀는 장례식장 뒤편 작은 방으로 옮겨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양원 대기 취소와 후원금 정산, 장례 지원 신청을 차례로 요청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절차는 냉정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다. 혜진은 메모장에 박스 표시를 하나씩 그었다. 공증 사본, 병원 소견, 영상 보전, 녹취 백업, 언론 대응. 그녀는 순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기자에게 메시지가 왔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통화 가능하실까요? 라고 적혀 있었다. 혜진은 답장을 보냈다. 가능합니다. 사실만 쓰면 됩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자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밤하늘에 작은 별이 떴다. 그녀는 별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전화가 또 울렸다. 도현의 변호사라는 남자였다. 합의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합의는 진실 뒤에 오는 겁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통화가 끊기자 고요가 돌아왔다. 혜진은 창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다.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내일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녀는 탁자 위 사과를 반으로 잘랐다. 조각을 접시에 올렸다. 오늘의 결심도 그렇게 정리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혜진은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쌌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집은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길게 쓰다듬었다. 진아는 식탁에서 신문을 넘겼다. 기사 제목이 눈에 박혔다. 요양원 착복과 보호자 서명 위조 의혹. 마지막 줄에는 불법 매매 정황 확인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혜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세상에 나왔구나. 정오가 지나 도현의 변호사가 전화를 했다. 도현 씨가 자수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혜진은 말이 없었다.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답니다라는 말이 이어졌다.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그 말 너무 늦었네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막혀있던 마음도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그날 오후 혜진과 진아는 산에 올랐다. 태수의 무덤 앞에 서자 바람이 살짝 일었다. 봉분 옆 작은 비석은 새로 반짝였다. 박태수. 한평생 사람을 믿고 살다. 새겨진 글씨가 햇빛을 받았다. 진아가 국화를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혜진은 두 손을 모았다. 아버님, 약속 지켰습니다. 거짓을 묻고 이름을 꺼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마지막 일기장이 그곳에 있었다. 표지는 낡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한 줄만 쓰여 있었다. 사람은 이름으로 남는다. 혜진은 펜을 들어 그 아래에 덧붙였다. 나는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펜촉이 종이를 천천히 밀고 갔다. 글씨는 떨렸지만 뜻은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기자가 찾아왔다. 작은 거실에 카메라가 세워졌다.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버티셨나요? 혜진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쓰러지지 않아요. 저는 기록했고 절차를 밟았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같은 일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서류와 이름을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진아가 웃었다. 이모, 이제 정말 끝났네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아버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어질 거야. 그 말에 진아의 눈이 붉어졌다. 우리 둘이 하자. 셋이 한 약속을 둘이 지키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혜진은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새로 칠한 복도에 비누 냄새가 났다. 창가에는 다른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 인사를 했다. 추우시진 않죠?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 전에 울던 분 아니요. 혜진은 멋쩍게 웃었다.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 싸웁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는 거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재단 만들자. 아버님 이름으로 하자. 진아가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요? 이름은요?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박태수 인권기금.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이름. 진아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나 전부 도울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구청과 은행을 돌았다. 서류 양식은 많았고 절차는 느렸다. 그러나 둘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인감증명, 정관 초안, 회계 계좌, 후원 약정서, 체크리스트에 작은 네모가 하나씩 지워졌다. 낮의 빛이 서서히 저물었다.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저녁 무렵 도현의 편지가 도착했다. 얇은 봉투, 짧은 글씨였다.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 벌은 내가 받겠다. 다만 장래에 못 간 마음을 용서해달라. 혜진은 오래 읽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썼다. 사과는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벌은 시간과 함께 받으세요. 이름을 가볍게 쓰지 마세요. 그녀는 봉투를 닫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밤 혜진은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처음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내 손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녀는 마지막 줄을 적었다. 그렇다면 내 뜻이 내 손을 끌고 간다. 두려움은 기록으로, 분노는 절차로, 사랑은 보호로 바꾼다. 그리고 이름은 책임으로 지킨다. 펜을 내려놓자 마음이 잔잔해졌다. 잠들기 전 혜진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진 틀 속 태수의 웃음이 부드러웠다. 식탁 위에는 사과 두 알이 있었다. 하나는 반쯤 말라 있었다. 혜진은 칼을 들어 상한 부분을 도려냈다. 버리지 않았다. 살릴 수 있는 부분부터 건졌다. 접시에 올린 조각이 단정했다. 오늘의 결심도 그처럼 단정했다. 새벽이 닿을 즈음 전화가 울렸다. 법률구조단에서였다. 재단 설립 사전 검토가 끝났다고 했다. 추가 보완은 경미하다고 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용기를 응원합니다. 혜진은 고맙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 어둠이 조금 걷혔다. 커튼 틈으로 첫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웠지만 깨끗했다. 혜진은 낮게 속삭였다.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초침이 또박또박 울렸다. 바람이 한 번 더 커튼을 밀었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러나 이번 그림자는 시작의 길이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불을 켰다. 그녀는 구두를 신었다. 문 앞에 놓인 검은 양말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메모에 적었다. 사회복지사, 담당 판사, 회계사, 그리고 자원봉사 신청자.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휴대전화를 들어 알림을 설정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면담.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보고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생활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약속은 곧 이름의 다른 말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겠다. 창밖에서 첫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겹쳤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찼다. 시간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인다고 믿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기록을 확인했다. 기록이 흔들릴 때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만을 다잡았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